중국이 사막 한가운데서 세계 최초로 성공시킨 원자로, 우라늄도 안 쓰고 바다도 필요 없다는 이 원자로가 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을까요? 심지어 미국은 60년 전에 포기했던 기술인데 말이죠.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야기는 중국이 고비 사막에서 성공시킨 토륨 원자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세계 에너지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고 중국은 에너지 독립을 이루며 심지어 핵 항공모함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를 명약관화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현재 우리가 쓰는 원자력 발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골치 아픈 물건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토륨 원자로가 왜 혁명적인지 감이 오거든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후쿠시마, 체르노빌,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원자력 발전은 사실 위험천만한 물건이죠.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재앙이었습니다.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방사성 물질이 유럽 전역으로 퍼졌죠. 그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냉각 시스템이 망가지자 원자로가 녹아내렸고 막대한 방사능이 누출됐죠. 이게 다 우라늄 원자로의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원자로는 우라늄을 연료로 씁니다. 이 우라늄이 핵분열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열이 나는데 문제는 이 열을 식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로는 물을 냉각제로 사용합니다. 엄청난 양의 물로 원자로를 식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냉각수 공급이 끊기면 원자로는 계속 뜨거워지다가 결국 녹아내립니다. 바로 멜트다운이죠. 게다가 우라늄 원자로는 고압에서 작동합니다. 압력 용기 안에 엄청난 압력을 가해놓은 상태죠. 이러니 한번 사고가 나면 증기 폭발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체르노빌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죠. 설상가상으로 우라늄 원자로는 방사성 폐기물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사용 후핵 연료라고 부르는 이 물질은 방사능이 자연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무려 10만 년 이상 걸립니다. 참 기가 찬 노릇이죠. 그리고 또 하나, 원자력 발전소는 왜 죄다 바닷가에 있을까요? 냉각수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필요하니까 바다 옆에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니 내륙 지역은 원전을 지을 엄두도 못 냅니다. 자, 이제 좀 답답하시죠? 원자력은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만 위험하고 폐기물은 산더미고 바다 옆에만 지을 수 있습니다. 인류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했던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 묘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토륨입니다. 토륨이 뭐냐고요? 원소 번호 90번인 은색 금속입니다. 우라늄처럼 방사성 원소이긴 한데 우라늄보다 훨씬 안전하죠. 자연 상태에서는 암석 안에 들어있는데 우라늄보다 무려 4배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토륨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토륨 자체는 핵분열을 못합니다. 그럼 연료로 못 쓰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죠. 토륨에 중성자를 쏘면 토륨은 중성자를 흡수해서 우라늄 233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우라늄 233이 핵분열을 하면서 에너지를 내는 거죠. 마치 연금술처럼 토륨을 우라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납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토륨 원자로가 진짜 혁명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용융염 원자로 방식이죠. 용융염 원자로가 뭐냐? 고체 연료봉 대신 액체 연료를 쓰는 겁니다. 토륨을 고온에서 녹은 소금, 즉 용융염에 녹여서 쓰는 거죠. 이 용융염이 연료인 동시에 냉각제 역할도 합니다. 600도에서 700도의 고온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열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 첫째, 대기압에서 작동합니다. 고압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 폭발 위험이 거의 없죠. 둘째, 만약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원자로 밑바닥에 있는 냉동마개가 녹으면서 연료가 아래 탱크로 흘러냅니다. 그럼 자동으로 핵반응이 멈추죠. 사람이 조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 자동 안전장치인 셈이에요. 셋째, 물이 필요 없습니다. 용융염 자체가 냉각제니까요. 그러니 바다가 아닌 사막 한가운데에도 원자로를 지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고비 사막에 원자로를 세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넷째, 방사성 폐기물이 기존 원전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게다가 그 폐기물의 반감기도
10년 안팎으로 훨씬 짧죠. 10만 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폐기물 처리 부담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다섯째, 농축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우라늄 원자로는 천연 우라늄에서 우라늄 235를 골라내는 복잡한 농축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토륨은 그냥 쓰면 됩니다. 이쯤 되면 야 이거 완전 꿈의 원자로네. 그럼 진작 이거 썼으면 되잖아 하실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술을 미국이 1960년대에 이미 개발했었습니다. 때는 1965년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미국은 핵 추진 폭격기를 만들려고 용융염 원자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토륨 용융염 실험로를 만들어서 4년간 가동하는 데 성공했죠. 세계 최초였습니다. 그런데 1969년 미국은 이 연구를 중단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냉전 시대였습니다. 미국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필요했어요. 우라늄 원자로는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지만 토륨 원자로는 플루토늄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군사적으로 쓸모가 적다고 본 거죠. 둘째, 기술적 난관이 있었습니다. 고온의 용융염은 파이프를 심하게 부식시킵니다. 당시 기술로는 이 부식 문제를 해결할 특수 합금을 만들기 어려웠죠. 또한 토륨에서 우라늄 233을 만드는 과정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미 우라늄 원자로 산업이 자리 잡았습니다. 기존 산업을 다 갈아엎고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컸죠. 결국 미국은 토륨 원자로 연구를 접었고 연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세월이 흘러 먼지 속에 묻혔죠. 하지만 이 자료를 가만히 지켜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2011년 중국은 미래 첨단 핵 분열 에너지 선도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목표는 토륨 용융염 원자로 개발. 중국은 100여 개의 연구소와 대학, 산업체를 총동원했습니다. 왜 중국이 이렇게 집착했을까요?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은 에너지입니다. 중국은 에너지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석유는 중동에서 수입해야 하고 우라늄도 카자흐스탄에서 수입해야 하죠. 미국과 갈등이 생기면 에너지 수입선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게는 최대의 전략적 약점이었어요. 그런데 토륨은 다릅니다. 중국은 토륨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토륨 매장량은 세계 2위로 28만 6천 톤. 이게 얼마나 많으냐면 현재 중국 에너지 소비량 기준으로 1000년 이상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어떤 추산에 따르면 6만 년치도 된다고 하네요. 게다가 토륨은 희토류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옵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의 90%를 생산하니 토륨도 덤으로 얻는 셈이죠. 즉 중국 입장에서 토륨 원자로는 에너지 독립의 열쇠였습니다. 이걸 성공시키면 더 이상 석유 수입에 목매지 않아도 되고 미국의 에너지 봉쇄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중국은 이 프로젝트에 15년을 쏟아부었습니다. 미국이 포기했던 부식 문제를 특수 합금 개발로 해결했고 토륨에서 우라늄으로의 변환 과정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핵심 소재와 장비를 전부 국산화했죠. 그리고 2021년 간 수성고비 사막에 2메가와트급 실험용 토륨 용융염 원자로 건설을 완료합니다. 원래 6년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3년 만에 끝냈죠. 착공식 때 도교 승려를 불러 하늘의 축복을 빌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중국은 이 프로젝트에 올인했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드디어 임계에 도달합니다. 핵 반응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2024년 6월에는 최대 출력 운전에 성공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세계 최초로 원자로를 가동하는 상태에서 연료를 재장전하는 데도 성공했죠. 그리고 2024년 11월 1일 중국 과학원은 공식 발표를 합니다. 토륨을 우라늄 233으로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실험 데이터를 세계 최초로 얻었다. 즉, 토륨 원자로가 진짜로 작동한다는 걸 입증한 겁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중국이 무한 에너지의 길을 열었다. 차세대 에너지 패권을 중국이 장악했다고 보도했죠. 그런데 중국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2메가와트급은 실험로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2029년까지 60메가와트급 실증로를 완공하고 2035년까지 100메가와트급 상업용 원자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50년에서 2060년 사이에는
대규모 토륨 발전 네트워크를 구축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죠. 하지만 중국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1대1로 전략입니다. 토륨 원자로가 상용화되면 중국은 이 기술을 1대1로 참여국에 수출할 겁니다. 저탄소이고 안전하고 저비용인 에너지 공급망을 무기로 개발도상국들을 자기 영향권에 끌어들이는 거죠. 에너지 의존을 통한 지정학적 지배력 확대 전략입니다. 둘째, 군사적 활용입니다. 중국 국영 장난조선소는 2023년 세계 최초로 토륨 원자로를 탑재한 핵동력 컨테이너선 설계를 발표했습니다. 컨테이너 1만 4천 개를 실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토륨 원자로는 소형화가 가능하고 물이 필요 없으니 선박에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화물선으로만 쓰일까요? 아니죠. 핵추진 항공모함에도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토륨 원자로를 핵추진 항공모함에 채택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죠. 토륨 원자로를 탑재한 항공모함은 연료 재보급 없이 몇 년이고 항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해군의 전력이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셋째, 내륙 방어입니다. 토륨 원자로는 물이 필요 없으니 중국 내륙 깊숙한 곳에 지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공격 범위 밖에 말이죠. 즉, 적의 공격에도 에너지 인프라가 안전하게 유지되는 전략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걱정이 되실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앞서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사실 서방 세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미국이 포기했던 기술을 중국이 되살려서 성공시켰다는 사실에 말이죠. 중국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토끼처럼 빨랐지만 가끔 실수하거나 게을러졌다. 우리는 거북이처럼 느렸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토륨 원자로가 상용화되면 원자력 발전의 환경 자체가 바뀐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2메가와트급 실험로는 성공했지만 100메가와트급 상업로는 다른 문제죠. 규모를 키우면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규제 문제와 경제성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미 큰 한 발을 내디뎠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만 이 기술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최근 들어 다시 토륨 원자로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인도는 자체 토륨 원자로를 개발 중이며 일본과 러시아도 연구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토륨 원자로 연구에 소극적입니다. 기존 우라늄 원자로 기술에 집중하고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과 인도, 미국의 연구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토륨 원자로가 상용화되면 에너지 시장 자체가 재편될 테니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원전 연료를 100% 수입에 의존합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도 없어서 저농축 우라늄을 비싸게 사와야 하죠. 이건 에너지 안보상 큰 취약점입니다. 토륨은 농축이 필요 없고 우리나라에도 일부 매장되어 있습니다. 토륨 원자로 기술을 확보하면 에너지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중국이 고비 사막에서 성공시킨 토륨 원자로는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이건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한복판입니다. 미국이 60년 전에 포기했던 기술을 중국이 15년간 집요하게 파고들어 성공시켰죠. 그리고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세계 에너지 질서가 바뀝니다. 토륨 원자로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입지 제약도 없습니다. 중국은 이걸 에너지 독립의 수단으로 1대1로의 무기로 군사력 강화의 도구로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서방 세계에게는 심각한 도전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토륨 원자로 기술은 아직 발전 단계에 있고 여러 나라가 경쟁 중입니다. 우리도 이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연구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에너지 안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니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토륨 원자로가 인류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원자로보다 훨씬 안전하고 깨끗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기술이 국가 간 힘의 균형을 바꾸는 전략적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에너지는 모든 인류가 함께 누려야 할 자원이니까요. 중국의 토륨 원자로 성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장기적인 안목과 꾸준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에너지 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건 말이죠. 앞으로 10년 토륨 원자로가 어떻게 발전하고
세계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는 것도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손주들은 교과서에서 2020년대 중국이 토륨 원자로를 성공시키면서 에너지 혁명이 시작되었다는 문장을 읽게 될지도 모르죠. 여러분도 이 글을 읽으시면서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를, 더 나아가 인류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중국의 토륨 원자로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흥미로운 시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